자, 주말 잘 보냈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벼의 일생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사람도 그러하듯이 식물도 또 작물도 일생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life of rice를 소문자로 써가 되겠나? 이 중요한 RIC 이렇게 갑니다.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영양생장기, 개화 생식생장기로 구분한다 했고, 그 사이에 여기가 뭐다? 키가 크는 신장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영양생장기는 못자리 기간이 있고, 여기에 못자리에서 이제 이양 옮겨 신고 나서부터는 뭐다? 분울기다. 그죠? 여기 이제 분울기인데 여기까지는 유효하다 해서 유효 분울기. 요 사이는 열매를 못 맺는 무효 분울기. 라고 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장기는 우리가 유수가 분화되는 유수 분화기, 그 다음 유수 형성기, 이렇게 크게 초기에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그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삭이 겉으로 봤을 때 임신한 것처럼 볼록하게 된다. 그걸 뭐라 한다? 수잉기라 한다 했습니다. 그죠? 수잉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출수가 시작되죠. 출수기. 요 출수기부터 요 이후로는 생식생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생식생장은 여기서 스타트를 했죠. 그죠? 신장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크게 보면 그러하다. 하지만 우리가 더 세밀하게 구분하면 이러하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의 일생이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180일까지 통상적으로 걸리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식생장기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손톱으로 탁 이삭을 요걸 나다를 탁 짤면은 우유 젖처럼 나온다 해서 요걸 유숙기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짤면은 풀처럼 돼 있다. 그걸 뭐라 한다? 풀호자를 써서 호숙기. 그 다음에 이제 껍질이 황색으로 된다 해서 이것을 황숙기. 이렇게 구분하고, 황숙기 이후에 이제 약간 갈색으로 변하는 시기, 요걸 이제 완전히 익었다 해서 완숙기. 이렇게 이제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수확하는 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합하냐? 이 완숙기 초기가 가장 적합하다. 이때 수분 함량은 이 각각의 나달, 이삭의 수분 함량은 24%일 때 가장 밥맛이 좋고 경제적이다. economically viable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못자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약 30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30일모, 요것을 뭐라 한다? 중모.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30일모 못자리 기간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0일모를 못자리 기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종자를 싹을 틔우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죠? 그럼 이걸 이제 발화 기간이죠. 발화 기간. 발화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한다? 먼저 종자를 선종을 하죠. 종자 가림을 한다. 종자 가림. 그러니까 쭉정이는 걷어내고 제대로 알맹이가 익은 애만 선종을 해서 알이 찬 비중은 1.13에서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뭘 해야 된다? 선종을 한 이후에 소독을 해야 되겠죠? 종자 소독. 속독이 아니고 소독. 소독을 해야 된다. 그죠? 소독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약재가 있지만 친환경적으로 하자 할 때는 온탕 침법을 한다 이야기를 했죠. 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발화를 시킬 때는 이
통이 있으면 여기다가 뭘 놓는다? 아래에 공기를 발생시키는 기포 발생기가 있어야 된다. 그죠? 뽀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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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록 이렇게 거품을,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 위에 이렇게 종자가 있으면 여기에 뭐한다? 발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에 그냥 담가 놓으면 썩어버리죠. 그래서 기포 발생기를 통해서 발화를 시킨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종자 소독 방법은 약재 소독이 있고, 첫째, 1번 약재, 두 번째는 온탕 침법. 침법이라는 것은 담근다, 뜨거운 물에 담근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종자 소독이 이제 완료가 됐다. 근데 이제 발화를 할 때도 이게 종자가 있으면 이 종자 껍질이 왕겨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외가피, 내가피 이렇게 부릅니다. 외가피, 내가피. 여기에 왕겨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왕겨다, 그죠? 이 왕겨 속에는 뭐가 있다? 발화 억제 물질이 있다. 발화 억제 물질. 억제 물질이 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여기 공기 발생한다고 뽀로록 뽀로록 한다고 해서 그냥 계속 놔두면은 발화를 안 합니다. 왜? 발화 억제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발화 억제 물질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고인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씩 이렇게 순환시켜 줘야 된다. 교체를 해 줘야 된다. 새 물을 공급을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얘가 발화를 잘 한다. 그런 게 핵심은 발화를 하도 고르게 해야 된다. 그죠? 어떤 애는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발화를 빨리 하고 뒤에 있는 건 늦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죠?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기계가 나와 있다. 기계. 벽시 발화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통도 있고 방법 매뉴얼도 다 나와 있다. 그런 기계를 사용하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자를 파종을 하는데 어디다 하느냐? 이런 이제 육묘 상자에다가 한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육묘 상자에다가 과거에는 상토를 밑에 한 2cm를 깔았다, 그죠? 산흙, 그러니까 황토라든지 아니면 논흙, 논에 이제 표토 제거하고 심토를 해서 여기를 깔고 여기다가 종자를 이렇게 선종한 걸 이렇게 소독한 걸 이렇게 뿌린다는 거죠. 뿌리고 위에 복토를 살짝 한다, 그죠? 안 보일 정도만 복토를 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뭐 하느냐? 여기다가 나온 게 매트가 나왔다. 요 매트는 코코피트 있죠? 코코피트, 그 다음 왕겨, 그 다음 뭐 여러 가지를 믹스 웰 해서 그냥 이렇게 매트가 되어 있어요. 그냥 깔아버리는 거야. 집어넣어. 근데 그냥 집어넣으면 평창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 큰 통에다가 여기 물을 이렇게 받고 여기다 세로로 쫙 집어넣어. 30개 같으면 30개, 50개 같으면 50개 이렇게 집어넣으면 담그면 뭐 한다? 한 1분 정도면 수분을 거의 흡수를 해. 그 다음에 이 육묘 상자에다가 그냥 밑에 깔아버리면 그냥 퉁 집어넣어 보면 돼. 집어넣고 뭐 한다? 종자를 파종을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렇게. 파종을 하는데 파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겠다. 하나는 1, 3파. 이번에 조파. 3파는 뭐냐? 그냥 흩어 뿌리는 거예요. 조파는 줄지어서 쫙 하는 거죠. 아무래도 있어 보이기는 조파가 더 있어 보이죠. 깨끗하게, 깔끔하게 파종이 된다. 그러면 이 상자 30cm, 60cm 되는 이 상자 하나에 종자를 얼마나 파종하느냐 보면은 150g에서 180g 정도 내외다. 그러면 150g, 180g 그는 몇 알이냐라고 우리가 추적에 들어가면은 종자 그 벽시의 비중이 1.13이라고 가정하면은 종자를 우리가 벽시는 작은 종자니까 1000립의 무게를 갖고 1000립중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그럼 1000알의 무게가 몇 그램 나간다? 25에서 30g 나간다. 좀 많이 잡고 그냥 30g 하자. 그죠? 그럼 30g 하면은 여기에 몇 개? 요거는 6,000개. 요거는 5,000개. 그래서 5,000에서 6,000립이 어디에 파종된다? 여기에 파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5,000개에서 6,000개가 이렇게 난다. 좀 낮죠? 그러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100% 발화율을 보였다 하면은
이걸 옮겨 심는다. 그럼 5,000개를 잡죠. 5,000립을 파종을 해서 발화를 했으니까 이제 30일 자란 거야. 30일 자라서 보니까 키가 20cm 정도 자란 거예요. 이렇게 자랐다. 그러면 이게 내가 모를 옮겨 육묘를 해서 옮겨 심을 때 5본이죠. 요거는 본이라 합니다. 5본,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 한 5본을 옮겨 심은 것을 뭐라 한다? 요거를 한 1주라 그래요. 1주. 한 폭이라 얘기합니다. 폭이. 영어로 하면 힐입니다. 요것은 본은 영어로 하면 시드링. S-E-D-L-I-N-G.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한 번에, 한 주에 5본을 심었다. 그러면 5,000개를 심었으니까 몇 개? 약 1,000포기. 1,000주. 그죠? 1,000주를 심을 수 있다. 이거죠. 1,000주. 뭘 가지고? 요 육묘 상자 하나 가지고 1,000포기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1,000포기를 심는다 가정하면, 그러면 1제곱미터당 몇 포기를 심느냐라고 물으면,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과거에는 30cm 이 조관, 요렇게 심었잖아요. 요렇게 심었다. 심으면 요 줄 간격을 뭐냐, 줄 조자를 써서 조간이라고 하고, row, ROW, distance 이렇게 부르고, 요 포기와 포기의 간격을 주간이라고 합니다. 주간. 요거는 힐, distance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조간이든 주간이든 이렇게 통상적으로 과거는 조간이 30cm, 주간이 15cm였어요. 그렇게 하면 자, 이제 1m에 몇 폭이 심기느냐라는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조간이 30cm니까 메타로 하면 0.3이죠. 0.30 곱하기 주간은 얼마? 0.15, 15cm니까 메타죠. 그러면 얼마? 0.0045 되죠. 그죠? 0.045니까 이거는 1제곱미터로 나누면 1로 나누면 여기 1이죠. 그죠? 1로 나누면 얼마는 22.22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제곱미터 가로 세로 요 1m에 22.2포기가 심긴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22.2포기가 심긴다 하면은, 그러면 시드링이 우리가 5개의 시드링을 한 포기를 심었기 때문에 여기에 5 곱하면 얼마예요? 5, 20, 5, 20, 112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줄여서 100개 한다 이래 하자고. 그러면 1제곱미터에 100개가 심기는 거예요. 그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육묘 상자 하나에 몇 개 심었나요? 아까 1,000포기를 심었잖아. 그죠? 1,000포기인데 여기는 22.2포기잖아. 요래 바로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5 하면 50포기, 50제곱미터 하나. 이해됩니까? 왜? 여기는 지금 5개씩 심으니까 한 포기에, 그죠? 한 포기에 5개씩 심으니까 몇 주? 1,000주가 나왔다. 맞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1제곱미터에 22포기가 들어간다. 야. 그러면 얼마? 그러니까 약 한 550이네. 50제곱미터죠. 맞죠? 자, 이해가 안 되면, 자, 22.2니까 22 곱하기, 이제 1000이 되려고 하면 50 하면은 뭐 1020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00이라 가정하고, 그러면 얼마? 50제곱미터예요. 뭘 갖고? 육묘 상자 요 트레이 하나 가지고 50제곱미터를 심는다. 됐나요? 그러면 시바르는, 시바르가 몇 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에, 그러니까 요게 한 상자 가지고 50제곱미터니까 나누기 50 하면 얼마예요? 50 하면 20개죠. 그러니까 10R당 300평당 1000제곱미터당 육묘 상자가 몇 필요하다? 20개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계산한다 이겁니다. 근데 나는
아니다, 조금 더 밀식하겠다, 아니다, 나는 조금 더 소식하겠다, 그건 알아서 하면 돼. 그죠? 그럼 뭐 최대 많게는 스페어까지 해서 30개 정도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자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천립중 아까 했죠? 어디가 버리는, 이 천립중이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어떤 거는 지금 30g 잡았지만은 소립종이 있어요. 종자가 좀 작은 거는 22g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천립종을 정확히 알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늘은 이제 육묘 이항까지 이제 다 했어. 그러면 이제 옮겨 심어야 돼. 그럼 어떻게 옮겨 심을 거냐? 이제 어떻게 옮겨 심느냐? 자, 소위 이제 이 앙이라 한다 했죠. 물에 옮겨 심는 것을 영어로 하면 트랜스플랜팅이라고 한다. 트랜스는 옮긴다, 플랜팅 심는다, 트랜스플랜팅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옮겨 심는데 어떻게 옮겨 심느냐? 육묘 상자가 이렇게 지금 있다. 여기 60cm고 여기 폭이 30cm다. 그러면 여기 쫙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떼어서 하나씩 심었지만 지금은 기계가 있어요. 바늘이 이렇게 생겼어. 그 요게 딱 들어가면서 요걸 딱 집어내서 딱 이렇게 심는 거예요. 또 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요게 뭐냐, PLANTER 해서 이항기라는 기계가 나왔어요. 이항기인데 옮겨 심는 기계를 이항기라 그러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 보행, 걸어가면서 옮겨 심었어. 지금 보면 타고 탁 폼 잡고 탁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 한다? 성룡이네, 성룡. 그 보행 이항기가 나왔고 지금은 성룡 이항기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2조, 한 줄이나 또는 2줄 정도였는데 지금은 12조까지 나와 있어요. 12줄. 그러니까 30cm 같으면 12줄이면 12면 얼마예요? 4.8m가?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빼니까 4.5m죠. 그럼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뭐 한 필지가 뭐 1000평 정도는 뭐 20분 만에 그냥 다 해버린 그런 시대가 왔다. 이 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알면은 이 양을 어떻게 할 거냐? 기계가 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 양을 어디다 하느냐? 논에다 하죠, 논. 논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 개념은 뭐예요? 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흙이 있으면 여기에 물이 있는 걸 우리가 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담수가 돼 있는. 그러면 심을 때 어떻게 심느냐? 적어도 3에서 4cm 깊이로 이렇게 심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걸 너무 깊게 심었다. 이렇게 심었다. 이렇게 심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너무 깊게 심었다. 분할은 뭐냐, 분할. 새끼를 못 쳐. 그러니까 위로만 쭉 자라. 그럼 나중에 아래가 썩어버려요, 줄기가. 썩어버리니까 뭐 키키한 냄새 나고 나중에 수확할 게 없어져. 그래서 적당한 높이가 뭐 요즘은 최소한으로 2에서 3cm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소 공급 잘 되게끔. 그러니까 흙을 중심으로 해서 2에서 왜? 자, 2 내지 3cm 깊이로 심어준다 하는 겁니다. 이항기가 하긴 하지만 세팅이 다 돼 있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얕게 심었어요. 심다 보니까 한 1cm 정도밖에 안 꼽혔어.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뿌리가 요렇게 돼 있어, 지금. 요 다 있어. 요렇게 돼 있어. 바람 불면 다 넘어가 버리겠죠. 그죠? 이항하고 나서 도복이, 라징이 문제가 된다. 심각하다. 그래서
적어도 2, 3cm. 과거에는 3, 4cm 얘기를 했지만 지금 2, 4cm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메모리가 다 돼갖고 또 중단이 되기도 하고 전화가 와서 이제 전화 오는 것 이제 안 오겠지. 자, 그러면 이항기를 가지고 이제 모를 이항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스마트 농산업학과잖아요. 스마트. 그럼 스마트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산을 확실히 잘 해야 된다 하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스마트가 뭐예요? 요즘은 이제 논토양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논이 있으면 과거에는 대충 철저히 했어요. 대충 철저히. 그러면 자, 논이 있으면 논에다가 이런 큰 쟁기 있잖아요. 쟁기 V자로 된 이 쟁기로 가면서 쭉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걸 일명 쟁기갈이라 그래요. 쟁기갈이. 자, 쟁기갈이만 해놓으면 해결이 다 되느냐? 아니더라. 밑에 있는 흙을 위로 올린다. 그러면 쟁기갈이 하는 목적은 뭐냐? 양분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면 위로 올린다. 그 다음에 또 비료를 시용을 하죠. 비료 시용하면 어디로 합니까? 땅속에 집어넣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위에다가 뿌려놓고 쟁기갈이 하고 뒤집어 뿌리지.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은 로터리 경운. 그러니까 이런 날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뱅 돌아가면서 이걸 믹스 웰란드, 혼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비료하고 혼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다 끝나느냐?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이제 균평이 이 레벨링이 쫙 고르게 돼야 되는데 고르지 못하니까 요즘은 이제 친환경을 하면 어떻습니까? 거의가 케미칼을 잘 안 씁니다. 특히 제초제 허비사이드를 써서는 안 된다. 안 쓰니까 얘 대신에 잡초를 잡아달라.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예? 누구? 미꾸라지나 전보 스네일, 왕우렁이한테. 야, 왕우렁이야, 빨리 와서 이거 좀 잡아. 너 여기에 100마리 투입해줄게. 1000마리 투입해줄게. 1000마리 네가 이거 잡초 방제 다 해. 하고 투입을 했는데 얘는 높은 데는 요렇게 이제 업다운이 있다면 아래쪽에 여기 물이 있는 이쪽은 잘 다니는데 이 높은 쪽은 안 다녀. 이렇게 높다면. 그럼 이 잡초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높은데. 그럼 잡초 방제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논토양을 우리가 여기 지금 이 토양이 무슨 논이에요, 지금? 이 본답이라 했죠. 본답을 준비를 하는데 뭘 해야 된다? 레벨링을 해야 된다. 그죠? 이걸 일명 균평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레이저 균평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 유튜브 다 찍어놨으니까 보면 됩니다. 레이저 균평기로 균평 작업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착 돼 있으니까 어때요? 왕우렁이에 탁 투입해놓으면 이놈이 논에다가 다니면서 풀이란 애들은 다 뜯어먹고 또 이제 흙탕물을 일으켜. 나름대로. 일으키니까 뭐 한다? 잡초 정제가 발화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보 스네일을 이용한 제초 작업을 진행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친환경입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는 알고 가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하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비료를 이제 얘가 보면 우리가 여기서 옮겨 심었잖아요. 이양을 했다. 그럼 이양을 하면 그 자리에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몸집을 일단 키워. 몸집 바디를 빌딩 해야 된다. 우리 바디 빌드 있잖아요. 막 운동해서 단백질 섭취하고 볼록볼록이라 하잖아. 바디 빌드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5개를 지금 심었다고 가정하면 5개 가지고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데 이삭을 만든다? 하면 5개밖에 안 달려. 그러면 하나에 뭐 100립을 단다고 해서 요 이삭을 크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100개가 나달이 달렸겠죠?
그러면 이거 해보니까 500립이 끝이야. 한 포기에. 그 계산해 볼까요? 수령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500립이다. 그럼 아까 1000립 중에 얼마였어요? 요거는 만 쭉정이 빼고 하면 한 20g 정도 나오겠지. 그죠? 25g 나가는데 20g 치자고. 1000립에. 그러면 이거 몇 개예요, 지금? 이게 한 포기에 지금 500개밖에 안 돼. 그럼 1제곱미터에 아까 22포기라 했죠. 22.2포기. 그러면 2는 빼고, 그 20 하면은 400g 밖에 안 돼요. 껍질 포함해서. 그러니까 도정수율이라 하면 뭐냐 하면 이 왕개 바깥 겨 있잖아요. 껍질 포함한 이 안에 무게를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미가 있으면 현미를 둘러싸고 있는 이 바깥 왕겨를 포함한 무게 합쳐서 400g이에요. 이 400g인데 실제 우리가 원하는 100미로 환산하면 이게 이제 현미라면 84% 정도 되고 83, 4인데 현미로 하면 100미라면 73% 조금 넘어요. 내외라. 그러면 70%면 0.7 곱하면 0.7면 47, 28, 280 그러니까 한 300g 밖에 안 되는 1제곱미터. 그럼 1제곱미터에 300g이면은 요게 1000제곱미터면 단위만 바꿔주면 킬로그램이죠. 그러면 10R죠. 1000제곱미터는 뭐다? 10R. 10R는 다른 말로 300평이다. 300평당 얼마? 몇 킬로? 300kg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쌀로 했을 때.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는 얼마다? 쌀로 했을 때 480kg, 500kg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절반 조금 넘는다는 거죠. 이래 농사지어 갖고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농가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몸집을 불린다. 그 몸집, 바디빌딩 하는 게 뭐냐?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새끼를 많이 쳐. 그 새끼가 결국은 요 잎이 2개 달린 걸 하나의 새끼라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로 많이 하는 영양생장기에서 바디를 이제 이렇게 키우는데 여기서는 이 식물은 바디를 키운다고 해서 몸집 하나가 커가는 것이 아니고 새끼를 치는 거지. 그걸 뭐라 그런다? 분할이라 한다. 영어로 하면 틸러. 을자라고 다 을자. 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한 40개까지 만들었어요. 한 포기에. 5개의 유미를 심었는데 40개가 되는 거야. 그럼 몇 배 늘어난 거예요? 8배가 늘어난 거예요. 8배. 몸집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럼 몸집을 키우는데도 순서가 있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우선에 몸집을 키우려고 하면 바디빌더들이 단백질제나 양분을 먹듯이 얘도 먹어야 돼. 그죠? 그러면 이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NPK라는 이 성분이다. 그 비료삼요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비로 아까 로타리 경원하기 전에 뭘 줬어요? 폐청에 비료를 줬죠. 그 비료가 이 NPK예요. 근데 내가 검사를 해보니까 야, pH가 너무 낮다. 또는 얘는 너무 높다 했을 때는 pH를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벼 재배할 때 적당한 pH는 5.5에서 6.5다. 요 이하가 되거나 이 이상이 되면 조정을 해줘야 된다. 낮을 때는 뭐 칼슘, 석회죠. 소석회를 뿌려서 해준다. 소석회를 칼슘을 뿌려줄 때는 어떻게 한다? 소석회로 줄 때는 최소 한 달 이전에 뿌리셔야 된다. 작물 양하기 전에. 왜?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pH가 5.0 된 것을 6.0으로 나는 맞추겠다 하면은 소석회를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면은 이제 이것을 토양 계량이라고, 계량, 계산하는 거죠. 뭐 이건 뭘 계산한 거죠? pH를 계량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용어가 정립이 되어 간다. 그러면 벼 정육에 아주 좋더라. 이렇게 이제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 몸집을 키우는데 NPK라는 양분이 필요하고 미량 원소, 16대 원소 다 포함해서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벼는 특이하게도 이 SiO2라는 규산이라는 애를 좋아한다. 그래서 호규산성 식물이다. 왜? 얘는 특이하게도 이 세포 벽 있잖아요. 식물 세포 벽 바깥쪽에 여기에 큐티클층을 형성해서 딱딱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배가 딱 직립해주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일명 우리가 직립한다, 수광 태세가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수광 태세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까 40개 정도 가지를 쳤잖아요. 쭉 이렇게 이만한 부피가 됐어. 이렇게 잘 안 나오네. 자, 이제 몸집을 엄청 키웠어. 이만큼 커졌어. 요만하던 것이 이만해졌어. 그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만한 거는 좋다고 했는데 얘가 이제 과연 이삭을 얼마나 맺을 것인가? 뭐 이삭을 맺었다고 해. 근데 나중에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 별로 큰 의미가 있다 없다를 뭘로 갖고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이 나중에 이 수량을 갖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yield. 수량을 갖고 이야기를 하겠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뭐냐. 잎이 아주 무성하게 많아요. 많은데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 아니냐는 우리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고 결정을 해야 돼. 그 뭐냐? 잎이 쫙 보니까 많긴 많은데 위에는 쫙 이렇게 서고 쫙 해서 sunlight 태양이 쫙 비쳐서 햇빛이 이 아래까지 쫙 다 들어가겠다. 소위 광합성이 원활하게 잘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는 많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잎이 이렇게 수광 태스가 빛을 받는 태스가 이렇지 않고 그냥 쭉 이렇게 늘어져 있다. 쭉 이렇게. 이 늘어져 있으면은 햇빛이 오면은 이 아래쪽에 빛이 도달하지 못해요. 그럼 광합성이 못한다는 거죠. 그럼 피해성은 떨어진다. 광합성 떨어지고 빛이 도달하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 발생한다? 여기서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까 병해충 발생이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최고 분을기, 분을이 가장 많을 때 최고 분을기에 적합한 이 연면적 립 에어리아가 얼마가 적합하냐 이걸 얘기하는 것을 적정 연면적 지수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적정 연면적 지수는 얼마냐? 연면적 지수라고 하면 뭐예요? 지수는 분모분의 분자죠. 그럼 이 분모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에요. 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지수가 엽 면적 지수죠. 그러니까 요 1제곱미터에 차지하고 있는 잎을 다 이렇게 잘라서 펼쳐서 면적을 측정해 보니 여기에 얼마더라? 요 위에는 엽 면적이에요. 총엽 면적. 요 면적에 대한 엽 면적이에요. 요게 비라. 그럼 요게 이제 제곱미터 아래도 제곱미터 하니까 뭐다? 요거는 제곱미터 떨어지니까 지수라는 것은 단위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뭐 3이 좋느냐, 5가 좋느냐, 7이 좋느냐, 10이 좋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배에서는 통상적으로 6이 가장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최고 분을기 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수광 태스가 아주 좋으면 하루에 18시간, 20시간 막 딱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면, 그죠? 그래 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면은 이 학생은 엄청난 파괴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하루에 15시간 이상 공부하면 좀 많이 졸잖아. 집중력이 둔화되잖아. 그렇듯이 이 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 연면적 지수는 6이다. 이 정도를 유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하면은 약재 살포 안 하게 하겠다면 4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잎이 쫙 상위엽이 직립하고 요렇게 딱 돼서 수광 태스가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딱 요렇게 되면은
연면적이 8가지라도 10가지라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육종해서 만든 벼 품종 중에 10이 적정한 또는 12가 연면적 지수가 10이 나오는 것이 적정하다는 품종은 없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 정도 오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연면적 지수는 이렇게 말한다. 됐죠? 연면적 지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